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그룹의 미래 사업에 대해서 LG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조혜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산업부에서 LG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조혜리 기자입니다. 그 LG그룹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해서 좀 손을 댄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전에 그 구본준 LG 부회장이 신성장 사업 추진단장 이런 걸 맡아서 이 부분을 좀 추진했었는데 왜 다시 그 구광모 회장에 들어와서 이 전장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지 이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그룹이 전장 사업에 관심을 두고 키워온 지는 6, 7년 정도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래 사업, 자동차 사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구회장이 전장 사업을 그룹 차원의 핵심 신사업으로 지목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구회장이 자동차 전문가로 불리는 김영남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LG 자동차 부품 팀장 자리에 앉힌 점을 두고 이것은 전장 사업에서 기필코 빛을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부 인화를 중요시하는 LG그룹입니다. 거기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영업 카드를 썼다. 이거는 자동차 전장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장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완성차 산업에서 잔뼈 굵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 또 화학 분야 이런 분야는 LG가 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동차 전장 부품을 뛰어든다. 이걸 좀 일반인들은 뜬금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구광모 회장에 진출하려는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이 달린 완성차 시장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자동차 시장입니다. LG그룹은 미래 자동차가 내연기관이나 이런 기계가 아니라 일종의 전자기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경제의 중심이 완성차 기업에서 이제 구동 부품이나 배터리를 담당하는 전장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LG그룹 차원에서 이 자동차 전장 부품을 밀고 나간다. 이건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그 느낌도 있습니다. 전장 사업은 오히려 그룹 차원에서 키우기 적합한 사업입니다. 일단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각각 전기차 구동 부품,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전장 부품 등을 맡아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LG유플러스가 통신, LG하우시스가 소재 이렇게 거의 전 계열사 역량을 전장 사업에 모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장 사업을 위해서 출범한 LG전자의 VS 사업부하고 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은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그룹이 이런 그 전장 부품 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사업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또 LG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가전제품 제조회사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좀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나 인버터, 구동부품, 배터리팩 이런 것들은 사실 냉장고나 세탁기에 들어가는 그 원리와 되게 비슷해요. 특히 이제 LG전자가 독자적인 인버터, 구동부품 등에서 이제 노하우를 쌓아온 거를 감안하면은 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점이 있다. 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의 강점도 오랜 기간 이제 양산 경험이나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폴란드나 중국 등의 전기차 배터리를 좀 이렇게 무리하게 생산 기지를 지으면서 약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내년쯤에는 좀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하우를 그 자동차 전장 부품에 맞게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때 이익보다는 투여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이 한 2%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리 진출해 있으면 LG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해내는데 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LG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보가 앞으로 이익을 창출해내는데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말대로 LG그룹이 자동차 전장 사업 부품을 계속 생산해 나가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LG그룹이
모든 부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 자동차의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제 배터리 그리고 모터, 인버터 같은 구동 부품이 됩니다. 근데 현재 LG화학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LG전자에서 이제 배터리팩이나 모터, 인버터 등 이제 구동 부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LG화학과 LG전자에서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듈 부품, 소재, 통신 사업까지 더해지면 이론상으로 사실상 차 하나를 통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진짜 구광모 회장이 그 완성자까지 염두에 두면서 LG그룹의 미래 사업을 준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구 회장이 어디까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전장 사업이 어떤 첫 단추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LG그룹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시스템, 로봇 같은 곳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자율주행 종합회사를 꿈꾸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G 쪽에서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얹어서 내놓는 것이 이게 구광모 회장이 가지고 있는 2차 목표다. 맞습니다. 사실 LG전자가 현재 안내 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 클로에를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 움직임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랩스, 로보티츠 등과 손잡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자동차 업계가 사실은 이제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따로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집약이 돼서 LG전자가 이러한 모빌리티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그룹에서 5G 통신 기술력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5G 통신은 사실 자율주행차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5G 통신과 자율주행차가 시장이 함께 개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도 5G 분야에서 좀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영향을 쏟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LG그룹이 지금까지하고 달리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르게 그렇게 사업 구조 개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조혜리 기자, 지금까지 LG그룹이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죠? 지주사와 계열사를 포함해서 10건 이상의 사업이 매각되거나 청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료 전지회사 LG 퓨얼셀 시스템즈, LG전자 수처리 계열사 하이엔텍, LG화학 LCD 소재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사업 개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사업 구조 효율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력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해서 발생한 자금을 중점 사업이나 신성장 사업 같은 곳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한 사업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았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지주회사 LG가 서브원 MRO 사업을 홍콩계 사모펀드에 팔아서 지분 60.1%를 팔았는데요. 마련한 자금만 6,020억 원입니다. 여기에 최근 LG CNS 지분 37%가량을 매각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는 이 37%의 가치가 한 1조 원을 웃돌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각 계열사가 최근 1년 동안 비주력 사업들을 자잘하게 계속 정리하면서 마련한 자금이 한 몇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듣고 보니 그 현금성 자산만 2조 원이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전략적인 활용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업계는 구 회장이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 이런 곳에 좀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LG그룹은 그 인수합병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부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에 50곳 이상의 기업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밝히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LG그룹이 인화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내부 인하를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인수합병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 부회장의 이런 언행들이 구 회장의 의지 없이 단독으로 계열사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구회장 스스로도 공공연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가던 길에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들려서 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발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탄을 좀 마련했고 그리고 앞으로 내부 역량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구광모 회장이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은 구광모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전임 총수들과는 다른 그런 경영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LG그룹 전반적으로 외부 인재를 좀 적극적으로 수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구 회장이 2018년 연말 인사에서 지주회사 LG에 이례적으로 홍범식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와 김영남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그리고 김희경 이베이 코리아 인사부문장 등 3명의 외부 인재를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철 3M 수석부회장을 LG화학 CEO로 앉혔는데요. 이것은 이제 LG화학이 창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회장의 외부 인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후에도 각 계열사에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차기 경영진 육성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내부 인사로 임원진을 꾸려왔던 LG그룹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광모 회장은 여기서 더 나가서 임원진이나 경영진 말고도 중요한 보직은 언제든지 외부에서 실력 있는 인재를 끌어와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사업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에 감각을 있는 좀 젊은 인재 이런 인재상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내부에서는 그 임원이나 또 직원들 모두 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인하를 강조하는 조직 분위기에서 나아가서 좀 외부 인재를 계속 영입을 해서 공격적이고 좀 경쟁력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들도 이에 따라서 좀 머리를 염색하고 그러면서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LG는 인화로 유명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의 삼성, 그리고 뚝심의 현대 이런 말들이 나돌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LG가 인화에서 멀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LG그룹은 창립 2년 가운데 하나가 인한 단결일 정도로 인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왔고요. 또 그 흔한 경영권 분쟁이 없었던 것도 이런 인하 단결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업계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 자체를 흔들겠다. 이러한 시도는 아닙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수동적인 문화로 있어서는 LG그룹이 살아남기 어렵고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신사업에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외부 인재가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또 LG전자가 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봤을 때 좀 정적이고 그래서 좀 경쟁력이 없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좀 경쟁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최근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좀 그 유출 관련 소송을 좀 제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광고를 할 때 아주 대놓고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게 보면은 구 회장의 이런 그 추진력 이런 것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은 그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LG가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전기차 아니면 올레드 이렇게 LG가 키우고 있는 신사업과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신사업 경쟁력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신사업을 향한 구광모 회장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구광모 회장은 젊습니다. 그러나 그 LG그룹의 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60대, 70대 회장과 같은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LG그룹은 굉장히 그 신선한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회장이 이끄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LG그룹은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그런 LG가 새롭고 적극적으로 변화할지 젊은 회장의 행보에 우리가 모두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